이번 동영상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삼형식과 사형식 문장 차이를 한번 다시 되짚어 보고요. 삼형식 문장이라는 것은 목적어가 하나가 있고, 사형식 문장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 하는 누구누구에게라는 간접 목적어하고 무엇을이라는 직접 목적어,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식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삼형식 문장은 목적어가 하나가 있는 그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 문장으로 변환할 때,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를 이제 삼형식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아닌 전치사하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모양을 바꿔야 되는데, 그때 전치사들이 누구누구에게 해서 to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동사에 따라서 전치사를 for를 쓰기도 하고 또 of를 쓰기도 합니다. 그 전치사들을 어떤 전치사를 쓰는지, 어떤 동사에서 어떤 전치사를 쓰는지 한번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식 문장에는 목적어가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간접 목적어가 있고 직접 목적어가 있죠. 그 각각 목적어에 대해서 수동태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형식 문장을 어떻게 수동태로 만드는지를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개의 문장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수동태 문장에서 행위의 주체를 표현하는 by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학습할 때 제일 먼저 배웠던 단어 중에 하나가 위치를 나타내는 뭐뭐 옆에 하는 by가 있었죠. 그래서 by에는 제일 먼저 뭐뭐 옆에라는 뜻이 생각납니다. I left it by the safe 하면 나는 그것을 놓아두었다 by the safe, safe 옆에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제 safe는 안전한 이란 뜻이 아니고 the safe니까 명사겠죠. 금고, 귀중품을 넣어두는 금고를 뜻합니다. 그래서 I left it by the safe 하면은 나는 그것을 금고 옆에 놓아두었었다. 뭐뭐 옆에라는 by가 되겠고요. 또 by는 어떤 교통수단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He arrived by bus 하면은 그는 도착했었다 by bus. 교통수단을 버스를 이용해서 어떤 수단으로 하는, 수단으로 할 때 by를 또 쓰기도 합니다. 또 언제까지라도 또 by를 쓰죠. 언제까지 이런 뜻으로. 그래서 I'll be back by 6 o'clock 하면 I'll be back, 나는 돌아올 것이다 by 6 o'clock, 6시까지 라는 뜻이고요. 어떤 단위로 하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eggs are sold by the dozen 하면은 eggs are sold, 달걀들은 팔린다. 그 다음에 by the dozen 하면 dozen에 의해서 팔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행위의 주체가 아니고 이때 dozen은 한 타스를 말합니다. 12개의 묶음 한 타스 있죠. 그 영어가 dozen입니다. 그래서 by the dozen 하면 한 타스 단위로 12개 묶음으로 달걀들은 팔린다 하는 뜻이고요. 이때 by는 어떤 단위로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말로 해보면. 그 다음에 what do you mean by that 하면 이때 by는 몸에 의해서 해서 행위의 주체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수동태의 행위 주체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제 약간 수동태의 어떤 행위의 주체를 나타내는 누구누구에 의해서, 몸에 의해서 하는 그런 뜻과 좀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what do you mean? 너는 무엇을 뜻하니? by that, 그것에 의해서, 그걸로 너는 뭘 뜻하고 있는 거냐 하는 말이 되겠고요. 몸에 의해서라고 하면 우리말로 좀 적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 문장에서 행위의 주체를 표현하는 by의 활용법이 있는데요. He was saved by a passerby. 이 문장에서 he was saved 하면 그 사람은 구함을 당했다, 구해졌다. by 누구누구에 의해서 a passerby, 지나가는 사람, 행인. passerby가 지나가는 사람, 행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에 의해서 구해졌었다. 이때 by는 이제 행위의 주체를 표현하는 수동태에서 쓰이는 b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y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하는 걸 꼭 알아두시고요. 그 문장 쓰임새에 따라서 어떤 뜻을 가지는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삼형식 문장과 사형식 문장의 차이가 뭔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삼형식 문장이라는 것은 이제 문장에서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런 문장처럼 I gave the book to him 하면 the book이 책을 이라는 목적어가 되겠고요. 나는 주었다 책을. 그 다음에 to him은 이 문장에서의 주요 핵심 요소인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삼형식 문장에서 문장의 핵심 요소는 목적어 하나,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뜻은 이제 I gave the book to him 하면
나는 그에게 책을 주었다. 이렇게 되겠고요. 이 똑같은 뜻을 가지고서 목적어를 두 개를 써서 사형식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I gave him the book. 이렇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힘이 그에게 라는 뜻이 되면서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the book은 이제 책을 이란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사형식 문장은 I gave him the book 이 되겠고, 사명식 문장은 I gave the book to him. 뜻은 동일합니다. 나는 그에게 책을 주었다. 그럼 왜 이제 사명식 문장과 사형식 문장을 이렇게 따로 쓰느냐 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명식 문장을 쓰는 것이 더 좋고 어떤 경우는 사형식 문장을 쓰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명식 문장에서 I gave the book to him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나는 그에게 책을 주었다 하면 되는데, to him, 힘 자리에 예를 들어서 뭐 긴 뜻의 표현이 온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잘생긴 학생에게 책을 주었다. 이렇게 쓰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그 뜻을 사형식 문장을 쓰려고 그러면 I gave him 대신에 I gave 그 자리에 있던 잘생긴 학생, 그 다음에 the book 이렇게 됩니다. 말이 길면은 이것이 어디가 직접 목적어고 어디가 간접 목적어인지 판단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그러면 그 긴 표현은 to him 대신에 to 대신에 쭉 쓰면 되겠다. 그래서 사명식 문장을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보시죠. I gave the book to the good-looking student who happened to be there 하면, 나는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잘생긴 학생에게 그 책을 주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에게 책을 주었다 할 때 그에게 그가 어떻게 해당되느냐면 the good-looking student who happened to be there.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잘생긴 학생, 이렇게 표현이 길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뒤로 빼버리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사명식 문장을 쓰는 것이 더 편하고요. 또 그냥 책이 아니고 뭐 무겁고 두껍고 이상한 냄새나는 책을 그에게 주었다 하려 그러면 그 표현이 또 길잖아요. 그냥 책이 간단하게 그냥 책이 아니고, 그럴 때는 또 이제 사형식 문장이 또 이제 편해질 수 있는 거죠. I gave him the thick, heavy and awfully smelling book 하면, 나는 그에게 두껍고 무겁고 그리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책을 주었다. 이렇게 사형식 문장을 쓰면 되는데, 이걸 만약에 사명식 문장을 쓴다 그러면 I gave the thick, heavy and awfully smelling book to him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 중간에 표현이 쭉 긴 게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가 목적어인지 좀 찾기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문장이 간결 명료해지지가 않는 거죠. 이럴 때는 지금 보여드린 예문처럼 사형식 문장을 쓰는 것이 더 의사 전달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명식을 쓰고 이럴 때는 사형식을 쓰는 것이 더 편하겠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형식 문장은 목적어가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I gave him the book 하면 나는 그에게 책을 주었다. 여기서 이제 그에게 라는 것은 간접 목적어가 되겠고요. 책을 주었다 하니까 책은 직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인 힘을 기준으로 수동태를 만들어 보면, 그에게 책이 주어졌다 나에 의해서, 그래서 he was given the book by me 이렇게 해서 수동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인 book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책은 그에게 주어졌다 나에 의해서, 그래서 the book was given to him by me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없던 to 전치사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the book was given, 책은 주어졌다, 그에게 할 때 to him 이렇게 전치사 to를 써서 해야 되겠고요. 이것은 마치 사명식 문장에서 I gave the book to him, 나는 그에게 책을 주었다 할 때 전치사 to를 쓰는 거와 동일하게 전치사 to가 들어가서 그에게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형식 문장 I gave him the book은 사명식 문장인 I gave the book to him 하고 같은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사명식 문장 I gave the book to him, 사형식 문장인 I gave him the book 하고 같은 뜻이고, 사형식 문장의 목적어는 두 개가 있는데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두 개가 있죠. 그럼 간접 목적어를 기준으로 하면 He was given the book by me 라는 수동태가 만들어질 수 있고, 직접 목적어인 book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The book was given to him by me 이런 또 수동태가 되는, 각 목적어 두 개니까 수동태도 두 개가 되는 그런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사형식 문장을 사명식 문장으로 이렇게 바꿀 때는 뜻은 같은데
전치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나는 그에게 책을 줬다 할 때 I gave him the book 이라는 사형식 문장을 사명식 문장으로 바꾸면 I gave the book to him 전치사 to를 썼었죠. 그래서 그렇게 누구누구에게 하는 뜻을 만들 때는 전치사 to를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동사들 예를 들어서 bring, give, lead, read, send, show, tell, teach, write 이러한 동사들은 사형식 문장을 사명식으로 바꿀 때 누구누구에게 할 때는 이제 to, 전치사 to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we showed him the letter 이라는 사형식 문장을 사명식으로 바꾸면 we showed the letter to him 이렇게 전치사 to를 쓰게 되겠고요. She told him the story. 그녀는 그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를 했다 하면 She told the story to him. 그녀는 그에게 to him 이야기를 말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식 문장을 사명식 문장으로 바꿀 때 전치사 to 대신에 또 다른 전치사들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uy, 사다, cook, 요리하다, find, 찾다, get, 얻다, make, 만들다, order, 주문하다 이런 동사들에 대해서는 전치사 for를 씁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He bought her a gift card. 그는 그녀에게 선물 카드를 선물 카드죠. 선물 카드인데 보통 이런 것들 이제 선불 카드 우리말로 선불 카드라 그러죠. 그 선물로 하기 위한 이제 카드니까 기프트 카드를 하나 샀다 하는 거고요. 이것을 사명식으로 바꾸면 He bought a gift card for her. 전치사 for를 씁니다. 전치사 to가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전치사 to를 쓰면 안 됩니다. 이런 동사들 buy, cook, find, get, make, order 이런 동사들은 그녀를 위해서 이런 걸 한 거기 때문에 전치사 for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치사 of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다, 물어보다에 관련된 동사들 예를 들어서 ask, inquire, require 이런 동사들은 전치사 of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보실까요? He asked her a favor. 그는 그녀에게 편의를 좀 부탁했다, 요청했다 하는 거고요. 이걸 사명식으로 바꾸면 He asked a favor of her. 전치사 of를 씁니다. 그래서 전치사 of를 쓰는 경우는 ask, inquire, require 좀 이렇게 한정적이고요. for는 누구누구에게 줬는데 사실은 좀 뭘 위해서 해주는 거죠. 이럴 때는 전치사 for를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사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는 예문을 몇 개 더 해보겠습니다. 전치사를 이제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됩니다. 우선 She taught him math. 그녀는 그에게 수학을 가르쳤다 하는 문장을 보시죠. 여기서 그에게라는 간접 목적어가 있고 수학을이라는 직접 목적어가 있습니다. 우선 그에게, 그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수동태 문장은 He was taught math by her 이렇게 되겠고요. math 이렇게 직접 목적어를 기준으로 하는 수동태를 생각해 보면 math was taught to him 전치사 to가 들어갑니다. by her 이렇게 될 겁니다. 사형식 문장인 she taught him math를 사명식 문장으로 바꿔보면 she taught math to him 이렇게 되겠고요. 이 사명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보면 사명식 문장의 목적어는 math 하나밖에 없죠. 이 math는 사형식 문장의 직접 목적의 math와 같은 거고요. 그래서 사명식 문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명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보면 math was taught to him by he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수동태가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 직접 목적어를 기준으로 하는 수동태는 사명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꾼 거하고 동일한 수동태 문장이 되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문은 He offered me an apology. 그는 나에게 제공했다. 뭘 제공했냐면 사과를, 그는 나에게 사과를 건넸다 하는 그런 사형식 문장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가 있죠. me, 나에게, 그 다음에 사과를 하는 목적어 두 개가 있으니까 수동태가 두 개가 나옵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I was offered an apology by him. 이런 수동태가 하나 되겠고요. 그 다음에 apology를 기준으로 하면 an apology was offered for me by him. 이렇게 전치사 for가 됩니다. 나에게가 to me가 아니고요. offer란 동사는 전치사 for를 씁니다. 그래서 an apology was offered for me by him. 이렇게 되겠고요. 이 사형식 문장인 he offered me an apology를 사명식 문장으로 바꾸면 he offered an apology for me 전치사 for를 쓴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삼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An apology was offered for me by him. 이렇게 사형식 문장의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로 바꾼 거하고 동일한 수동태 문장이 나온다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Mom made me cookies. 엄마는 만들었다 나 쿠키들.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이냐면 엄마는 나에게 쿠키를 만들어 주었다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문장도 목적어 두 개가 있습니다. 나에게란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쿠키를 이라는 직접 목적어 두 개가 있는데, 우선 쿠키즈를 가지고 수동태를 만들어 보시죠. Cookies were made for me by mom. 나에게 쿠키가 만들어졌는데 나를 위해서라는 뜻이 강하기 때문에 전체 for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인 me를 기준으로 수동태를 만들어 보면 I was made cookies by mom. 나는 쿠키로 만들어졌다 하는 말이 좀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표현을 쓰질 않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변환이 될 것 같지만 이러면 말이 이상하죠. 이런 것들은 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는 수동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Mom made me cookies라고 하면 Cookies were made for me by mom, 이렇게 하나의 수동태만 나오는 것이고요. I was made cookies by mom 하면 마치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는 쓰지 않는다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 문장으로 바꾼다 그러면 Mom made cookies for me. 전치사 for를 쓰겠죠. 나를 위해서 엄마는 쿠키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문은 She asked him a question. 그녀는 그에게 질문을 하나 했다. 그 질문을 하나 물어보았다 하는 문장이 되겠고요. 그에게 간접 목적어, 질문 하나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됩니다. 수동태 두 개 나오겠죠. 그를 기준으로 하면 He was asked a question by her 하면 되겠고요. question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a question was asked of him. 그에게 할 때는 전치사 of를 쓴다. ask, 그 다음에 inquire, require 같은 동사들은 전치사 of를 쓴다는 걸 한번 설명드렸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삼형식 문장으로 바꾸면 She asked a question of him. 그에게 질문을 하나 했다 하는 사형식 문장하고 뜻은 같고요. 전치사는 of를 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100 is paid to him 인데요. 여기서 paid는 지불하다라는 뜻을 가진 pay의 과거분사 형태죠. 그래서 pay, paid, paid. 동일한 철자로 변하는 이런 형태는 말하다 하는 say도 있습니다. say, said, said. 그런데 say는 과거분사가 발음이 paid, paid 하고는 달라지죠. said, said가 아니고 said, said가 됩니다. pay, paid, paid. say, said, said. 이렇게 변화하는 형태는 같은데 발음도 틀려지는 그런 동사들이었습니다. 1번 문장을 능동태 문장으로 바꿔보려고 그러면 1번 문장에서 행위의 주체가 누군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1번 문장에는 by 누구누구 하는 행위의 주체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100불이 주어지는데 누가 그에게 100불을 줄까? 그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they pay him $100 또는 they pay him $100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 문장을 다시 $100를 기준으로 만든 수동태가 1번 문장이 되겠고요. 그에게라는 그를 기준으로 수동태를 만들어 보면 he is paid $100. 그 다음에 행위 주체를 밝히고 싶으면 by them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안 써도 무방하고요. 1번 문장의 뜻은 $100, $100가 is paid, 지급된다 to him, 그에게 라는 뜻입니다. 2번 문장입니다. A rare pen made of ivory was sold to her by him 인데요. 단어들부터 좀 볼까요? rare 하면 희귀한, 드물게 보는, 아주 흔하게 있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rare. made of 하면 made는 만들어진이고요. 뒤에 전치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뜻들을 가질 수 있는데 일단 of란 전치사를 쓰면 그 뒤에 오는 made of 하는 뭐에 의한 재료를 가지고서 만들어진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de of ivory, ivory가 상아니까 코끼리의 그 길게 튀어난 치아 이빨 있잖아요. 그걸 상아라 그러잖아요. ivory가 상아입니다. 그래서 made of ivory 하면 상아로 만들어진 이란 뜻입니다. 이번 문장을 이제 능동태 문장으로 바꿔보면 그 사람이 그녀에게 아이보리로 만들어진 펜을 팔은 거죠. 그래서 He sold her a rare pen made of ivory 라는 문장이 능동태 문장이 되겠고요.
이 문장에서 이제 a rare pen, 희귀한 펜을 기준으로 수동태로 만들어진 것이 2번 문장입니다. A rare pen made of ivory was sold to her by him 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능동태 문장에서 그녀를 기준으로 수동태를 만들어 보면 She is sold a rare pen made of ivory by him 이 될 것 같은데요. 뜻이 좀 이상해집니다. She is sold 하면 그녀가 팔렸다. 마치 무슨 인신매매를 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도 말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지만 문법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뜻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렇게는 쓰지는 않습니다. 뜻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녀에게 팔렸다라고 생각되지 않고 그녀가 팔렸다라고 오해를 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는 수동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이랑 말이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맞는 것 같아도 그 뜻이 이상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그렇게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2번 문장의 뜻은 a rare pen, 희귀한 펜이고 made of ivory, 상아로 만들어진 was sold, 팔렸었다. 과거에 팔린 거죠. to her, 그녀에게 by him, 그에 의해서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A red car will be offered for me tomorrow by my friend 인데요. 이 문장에서 어려운 단어는 없죠. A red car, 붉은색 차 will be offered, 제공될 것이다. for me, 나를 위해서, 나에게 tomorrow, 내일 by my friend, 나의 친구에 의해서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능동태 문장으로 바꿔보면 내 친구가 내일 나에게 붉은색 차를 제공할 것이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my friend will offer me a red car tomorrow가 될 거고요. 여기서 a red car를 기준으로 만든 수동태 문장이 3번 문장이죠. 붉은색 차가 나에게 제공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대신에 또 me, 나에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내일 이런 차가 제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I will be offered a red car tomorrow by my frien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장도 이제 my friend will offer me a red car tomorrow라는 능동태 문장에서 직접 목적어인 a red car를 기준으로 만든 문장이 3번 문장이 되겠고요. 간접 목적어인 나에게를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수동태를 만들어 보면 I will be offered a red car tomorrow by my friend가 되겠습니다. 3번 문장의 뜻은 a red car, 붉은색 차가 will be offered, 제공될 것이다. for me, 나에게, 나를 위해서 나에게 tomorrow, 내일 by my friend 이런 뜻입니다. 4번 문장입니다. The lost wallet was found for him by her 인데요. 여기서 lost는 lose, 잃어버리다 의 과거분사가 lost죠. 그래서 lose, lost가 되겠고요. 4번 문장을 능동태 문장으로 바꿔보면 지갑이 찾아진 거죠. 그를 위해서 찾아진 거고 그녀에 의해서. 그래서 행동의 주체는 그녀니까 she found him the lost wallet. 이것이 이제 능동태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lost wallet, 지갑을 기준으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어 본 것이 4번 문장이 되겠죠. 그 잃어버렸던, 분실되었던 지갑은 발견되었다가 되겠고요. 또 그를 기준으로 수동태를 생각해 보면 he was found the lost wallet by her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he was found 하면 그가 발견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수동태로 바뀔 것 같지만 뜻이 he was found 하면 그 사람이 발견되었다라고 딱 생각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지갑이 발견되었다, 찾아주어졌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그런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사용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문법적으로 맞는 구조가 맞다고 해서 뜻이 이상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4번 문장의 뜻은 the lost wallet 하면 분실되었던 지갑은 was found, 발견됨을 당했다, 발견되었다, 찾아졌다 for him, 그를 위해서, 그에게 by her, 그녀에 의해서 라는 뜻입니다. 5번째 문장입니다. The same question was asked of everyone 인데요. 이 문장을 이제 능동태로 바꿔보려고 하면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질문을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라고 해야 되니까 그 물어본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그냥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Someone asked everyone the same question 이라고 능동태 문장으로 바꿀 수 있겠고요.
이 문장은 사형식 문장이죠. 이것을 삼형식 문장으로 바꿔보면 Someone asked the same question of everyone 해서 전치사 of를 써야 되겠습니다. 왜냐? 동사가 ask니까. 그래서 능동태 문장인 Someone asked everyone the same question 이 문장에서 the same question을 직접 목적어를 기준으로 수동태 문장을 만들어 보면 5번 문장이죠. The same question was asked of everyone 이 되겠고요. everyone 모든 사람을 기준으로 이제 수동태 문장을 만들어 보면 everyone was asked the same question 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 주체를 밝히고 싶으면 by someone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5번 문장의 뜻은 the same question 동일한 질문이 was asked 질문되었다 of everyone 모두에게 라는 뜻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나온 문장들을 번호 순으로 두 번씩 듣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100 is paid to him. 2. A rare pen made of ivory was sold to her by him. 3. A red car will be offered for me tomorrow by my friend. 1. $100 is paid to him. 2. A rare pen made of ivory was sold to her by him. 3. A red car will be offered for me tomorrow by my friend. 4. The lost wallet was found for him by her. 5. The same question was asked of everyone. 4. The lost wallet was found for him by her. 5. The same question was asked of everyone. 이번 동영상에서 나왔던 문장들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100가 그에게 지급된다. 행위의 주체는 표시되지 않은 그런 문장이었죠. 그래서 $100가 지급된다 그에게 라는 문장이었고요. $100는 $100 또는 그냥 $100 그 다음에 지급된다 하면 is paid 그에게 to him 이런 문장이었죠. $100 is paid to him.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상아로 만들어진 희귀한 펜이 그에 의해 그녀에게 팔렸다라는 문장인데요. 희귀한 펜, 상아로 만들어진, 팔렸다, 그녀에게, 그에 의해서 라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펜이, 희귀한 펜이 a rare pen, 어떤 펜이냐면 상아로 만들어진 made of ivory가 팔렸다, was sold, 그녀에게 to her, 그 다음에 그에 의해서 by him. 그래서 문장은 a rare pen made of ivory was sold to her by him 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붉은색 차가 내 친구에 의해 나에게 내일 제공될 것이다 라는 문장이었는데 구조는 붉은색 차가 제공될 것이다 나에게 내일 나의 친구에 의해서 라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A red car will be offered for me tomorrow by my friend 였고요. 여기서 전치사 for를 쓴다는 거 나에게가 for me 나를 위해서 라는 거가 중요하죠. A red car will be offered for me tomorrow by my friend 였습니다. 네 번째 문장은 분실된 지갑은 그녀에 의해 그에게 찾아졌다. 분실된 지갑은 찾아졌다 그에게 그녀에 의해서 라는 구조고요. 분실된 지갑이니까 The lost wallet 찾아졌다 was found 그에게 for him 그를 위해서니까 전치사 for를 씁니다. 그 다음에 그녀에 의해서는 by her 전체 문장은 The lost wallet was found for him by her 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은 동일한 질문이 모두에게 물어졌다. 그래서 동일한 질문은 물어졌다. 모두에게 라는 구조였고요. 동일한 질문은 the same question 물어졌다는 was asked. 그 다음에 모두에게는 of everyone 전치사 of를 쓴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5형식 문장을 어떻게 수동태로 변환할 건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구동사들의 수동태는 또 어떻게 변환할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구동사라는 것은 look at, believe in 이런 식으로 동사하고 뒤에 전치사 또는 부사가 붙어서 하나의 동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수거 이렇게 많이 외워왔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구동사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수동태로 변환하는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